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취업과의 트레이닝 진행 관련해서 설명서, 그냥 쉽게 매뉴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좀 취업과외를 좀 진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도 있고 한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항상 뭐 하는지, 세부적으로 뭐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보다 결론은 그겁니다. 원하는 기업 합격할 때까지 기한은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합격을 하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몇 군데, 5군데, 10군데를 합격하셔도 원하는 기업이 안 나오면 계속 하실 수 있고요. 우선 진행 과정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1차 면접, 2차 면접 뭐 이렇게 그냥 큰 틀에서 이제 순서가 있다면, 이력서적인 부분에서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이 기업 별도 채용 사이트 입력하는 방식의 이력서가 있을 것이고, 취업 사이트 직접 지원하는 이제 뭐 사람인 자코리아, 인크루트 같은데 그런 데 관련돼서 이력서 작성하는 법,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일단은 병행해서 해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스펙을 어떤 거를 강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 물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게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좀 마스터 이력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취업 사이트에 이제 이력서를 작성해서 이제 공개해 놓으면 사실 인사팀에서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 올리면 뭐 100명, 200명 오기 때문에 맞는 분에 한해서 컨택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헤드헌터들도 있고 아웃소싱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갈라서 하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일이 다 하기는 쉽지 않고요. 대충 이제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자소서의 느낌을 갖고 있느냐, 요것만 마스터 이력서를 만들어 놓으면 뭐 내가 지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연락이 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 이력서를 만들어서 초기에 작성 완료 후에 이제 연락 공개해서 별 부담 없이 그냥 뭐 취업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할 거고요. 자기소개서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은 진짜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게 알고 나면 이게 심각한 주제 이탈이거든요. 질문에 올바른 답변인가? 이거를 누가 봐주지는 않으면 나는 잘 썼는데, 근데 면접관이나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썼지?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직무가 뭐 예를 들면 영업이든 엔지니어든 이렇게 있겠지만, 영업 스타일의 이력서가 있고 엔지니어 스타일의 이력서가 있거든요. 근데 직무 관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답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작은 기업, 뭐 중소기업 할 때 뭐 자기소개서 첨삭 요청하시는 보통 안 하시니까, 뭐 그래도 소위 말하는 뭐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기업에 뭐 첨삭 요청하면은 뭐 피드백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대기업,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가는데 막 주제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다시 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써라, 저런 식으로 써라. 이런 거 수정 공고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1차 면접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데, 뭐가 문제냐면 변별력, 개인 사례, 직무유예 극대화, 요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으니까 다른 경쟁자보다 낫다라는 걸 어필해 줘야 되거든요. 면접 때.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대기업일수록. 이제 변별력,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을 위로 줄 건지 밑으로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거를 최대치 맥시멈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회사의 직무에, 회사나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나 잘났어, 소통 끈기가 책임감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끝내버리거든요. 이러면은 변별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면접을 하나 보면 사소한 거지만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질문보다는 답변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은 계속 하다 보면 루틴해져요.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근데 답변이 고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정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일단 그 고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수준으로 만들어서 면접 때 보통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자소서 관련해서도 강점이면 최대한 부각시키는 자소서 최적화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고요. 음, 면접별 대비 방법 해서 AI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이게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나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거 취업과에 하다 보면 AI 면접 특히 맨날 중 갔다 면접 트레이닝 하거든요. 제가 AI 면접으로 이게 떨어진 사람이 있었나 싶어요. 진짜 AI는 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토론 면접, PT 면접 이거는 요령이 있어요. 뭐 대단한 요령은 아닌데 이거를 실습 차원으로 몇 번 할 거예요. 그럼 감을 알아들어요.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 면접이든 PT 면접이든 100점 맞고 1등 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중간만 가면 돼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 운전면허 시험 필기 100점 맞는다고 운전 잘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 면접, PT 면접 중간 이상만 가면 돼요. 결론 AI 면접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AI 면접은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토론 면접, PT 면접. 근데 다만 1차 면접 전인 후에 인적성 검사 관련돼서는 이거는 저도 대비를 못 해드리죠. 개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별도로 인적성 검사는 뭐,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거 뭐 면접별 대비 방법에서 AI 토론, PT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면접 트레이닝에서 이제 줌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변별력의 테마를 만드는 건데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와도 개인 성향이 다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요. 그죠? 개인 강점을 어떤 걸 부각시킬 건지, 본인이 어떤 거에 강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지원 직무의 유사 경험, 어, 같은 뭐 영업이든 엔지니어든 뭐 경영지원이든 어떤 부분을 통틀어서 같은 과라 하더라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특성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취업과외나 뭐 취업 강의 같은 걸 들으시면 불특정 다수하고 여러 명이서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뭐 일단은 약간의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별로 저는 글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면접 복귀 내용, 수정해야 될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대답이라도 이게 받아들이는 뉘앙스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보통 20대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취업까지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면접관으로 계시는 분들은 30대 후반에서 뭐 50대 초반까지 있으시겠죠. 같은 대답이지만 세대 차이가 있어요. 제너레이션 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에 약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원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계속 한 건 아니지만 하루에 일요일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해갖고 밤 12시, 1시까지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뭐 중간에 이제 쉬는 타임 있고 준비하는 타임이 있고 하는데 그날 한 5번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분은 정말 여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기업에 가면 딱 맞겠다. 그거 있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게 도와드렸어요. 음. 그리고 지금 면접 트레이닝, 줌 트레이닝 통해서 직무 내적인 질문과 직무 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직무 외적인 답변. 직무 외적인 답변이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취미 특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루틴화 시켜야 돼. 그냥 고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냥 어느 기업, A라는 기업, B 기업, C 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얘기하고 직무 내적인 답변. 요 직무 내적인 답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시켜드려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융단 폭격을 해드려요. 해드리면 어떤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게 직무 코드하고 맞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확장성을 가져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이게 말이 약간 어렵죠. 결론. 직무 외적인 답변은 루틴 고정화시키고 직무 내적인 답변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걸 도와드려요. 그리고
2차 면접 이미 당장 결정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요새는 지원자들이 우선 뭐 삼성 같은 데야 뭐 모든 인원들이 다 1순위로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중견기업만 되더라도 사실 1순위가 본인 마음에 1순위가 될지 2순위가 될지 3순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 몇 배수를 뽑는단 말이죠. 2배수, 3배수 정도를. TO가 한 명인데 2명, 3명을 2차 면접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1차 때 1등, 2등, 3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가가지고 1등이 아주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1등이 돼요. 그럼 2등, 3등은 병풍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차 면접 때 1등으로 뽑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위 임원이 될 수도 있어요. 2차 면접은 어른이에요. 그냥 어른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합격하고 싶으면 무조건 1차 면접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요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2차 면접은 상사에 대한 도덕적 예의, 직무스러운 모습이 최선이다. 근데 이게 도덕적인 예의는 그냥 머리 조아리면 되는데 직무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아, 저놈은 저 사람은 어떻겠다, 어떻스럽다, 우리 회사 기업 사람 같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우선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일단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개인 생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강권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 취업과에 통해 가지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시든지 마시든지. 제가 이거 갖다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저도 이제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한번 해봐서 이제 지금 한 런칭한 지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가 됐는데 다 좋은 결실 웬만하면 좀 맺고 나오셔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인연이 된다면 혹시 혼자서 이제 데뷔하시면서 막막한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같이 인연을 한번 맺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고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신경 써드리고 있고 뭐 좋은 인연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